사랑하고 존경하는 전남 도민 여러분, 역동적으로 전남 도의회를 이끌고 계신 김한종 의장님과 구복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의원님 여러분,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영록 도지사님과 모두가 행복한 혁신 전남을 교육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장석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의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주 항공수도의 메카 고흥 출신 박선준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흥과 처치 염해 발생 지역 원인 규명을 통한 근본 대책 수립, 유자 냉해 피해 지원 대책 마련, 김활성 처리세 지원 사업 및 김산업 육성 방안 계획, 필요한 식당 지원 대책 마련 수립, 군 단위 중학교 과밀학급 편성 인원 계획에 관하여 도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새로운 대안을 찾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염수 피해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 소영호 국장님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 고흥만 방조제 인근 간척지입니다. 푸릇푸릇해야 할 모가 바짝 말라 있고 뿌리는 까맣게 썩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30cm 이상 자라야 하지만 겨우 한 뼘 정도에 불과합니다. 소금기를 머금은 모가 성장을 멈춰버린 겁니다. 물이 좀 짜요. 그래요. 짜다는 것은 염도가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 제가 입으로 확인해 본 결과 염도가 높은 것 같아서 기술센터에 염도 측정 의뢰를 했고, 실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논해 고인물의 염도는 평균 0.44%, 지난해 평균의 2배, 생육 한계인 0.3%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피해가 심해 모내기를 다시 해야 하는 농지는 127헥타르, 전체 고흥만 간척지의 13%, 40kg 쌀 19,400여 가마니를 생산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농민들은 농업용수 관리 주체인 농어촌 공사에 방조제 배수 관문 노후화 등 원인 규명을 요구했지만 진척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벼재배 불가능한 염도 수치인 0.4 이상이라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작자들인 저희 농민들한테는 어떠한 그 염도에 관한 어떠한 통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농어촌 공사는 염해 피해는 사실이지만 예산이 없다며 당장 원인 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으로서는 해수축이 유입이 된 건지 아니면 토양에서 나온 염분이 의에 의해서 전체 담수호가 염분 농도가 상승했는지는 정확한 원인으로는 자체적인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농어촌 공사의 원인 조사가 늦어지는 사이 농민들은 한 해의 농사를 망친 것도 모자라 이대로라면 내년 농사도 보장할 수 없다며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아람입니다. 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전에 고흥 부군수로 재임하셨던 적이 있기에 누구보다도 고흥에 많은 관심과 애정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번에 고흥의 고흥만과 해창만 일대에서 염해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요. 그 원인과 피해 규모 또 지원 대책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그 고흥만과 해창만 지구에서 염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지역에서 약 230헥타 정도가 피해를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염해 피해는 이제 가뭄이라든지 또 해수 유입 이런 게 원인이 되는데 지금 이 고흥만과 해창만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지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 원인이 정확히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두 지역 모두 영역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해창만은 고흥군에서 그리고 고흥만은 농어촌 공사에서 영역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중에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그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해 발생 초기서부터 우리 전남도 농업기반팀에서는 많은 관심과 원인 규명을 하는데 열정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기반팀과 저희가 그 고흥 해창만의 저희 배수 관문 제어실에 김재인 팀장님과 제가 6월 17일 현장 방문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때 당시 1관문은 배수관문 교체로 인해서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하지는 못했고요. 2관문과 배수관문 제어실을 저희가 현장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 설명을 들었던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를 보시면 이 배수관문 제어의 가장 중요한 수위 표시 기록계는 몇 년째 고장이 되어서 저렇게 표시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자동으로 수위를 기록을 해주는 아날로그 장치는 고장이 나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마저도 그 장치가 떼어내져서 비어있는 사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당시 어떻게 이러면 이런 상태에서 제대로 된 수위를 측정을 해서 배수관문을 관리를 하느냐, 그러고 여쭤봤을 때 이 대답은 1, 2, 3관문을 동시에 모든 인원이 동시에 투입이 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2관문에서 수위가 표시되지 않는 건 1관문과 3관문에 동시에 이렇게 기록이 떠 있기 때문에 전혀 제어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아주 정확하게 잘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철수를 했고, 그 다음에 전남도에서 의뢰해서 배수 관문에 대한 관리 점검 일지를 파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답변 내용대로라면 절대 그 수위는 같은 수위로 기록이 돼야지만 일지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2021년 3월 23일 화요일 날짜를 보시면 같은 날짜에 기록계이지만 수위 기록은 모두 제각각 1.5에서 1.3까지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배수관문 점검차 개망 후 다듬 4시 27분부터 37분 10분간 가량이었는데요. 개방을 했는데 해수가 유입되는 게 육안으로 확인이 돼서 문을 닫았다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상황을 보면 육안으로 역류하는 상황을 파악을 하고 급하게 이제 문을 닫은 상황일 텐데요. 이때 당시에 정확히 얼마나 해수가 내면 안쪽으로 유입되어 있는지 지금 상태로는 정확히 실태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금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 적극 저희가 앞으로 나서야 될 방향에 있어서 앞으로 좀 저희 도 차원에서 어떤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될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그 철저하게 점검을 했지만 철저하게 되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좀 철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고흥군이나 또 공사와 같이 해서 점검이라든지 이렇게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돼 있고, 또 이런 농사철에는 더 자주 점검을 하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검을 하더라도 철저하게 점검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그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설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해창만 같은 경우는 방조제 개보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보수 사업에 추가 반영해서 저희가 그 추진을 하고요. 공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그 방조제 그 사업 신규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염수 피해 사건을 보면서 제가 느낀 점, 이게 단순히 고흥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이 배수관문의 이 파악 상태가 이렇지 않느냐, 그런 합리적인 추측을 해보게 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지금 배수관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고 기반 시설로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개보수도 필요하다면은 저희들이 점검을 실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하고 있지만 일부 좀 미흡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개보수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염수 피해 고흥에서 발생 이전에 2017년에 대규모 진도에서 염수 피해가 발생을 했고, 그때 당시에도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크게 발생을 해서 또 농민들은 크게 격하게 항의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이 지자체와 소송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다시 몇 년 만에 여기 고흥 지역에서 대규모 염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이것은 자연재해 형성격도 있겠지만 저희가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행정에서는 적극적인 답변이나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농민단체에서는 7월 13일 날 이 고흥군청 앞에서 대규모 이 집회를 열면서 해창만 염수 피해에 대한 정확한 원인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였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번에 한번 자료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봐보시면 서류에 나오신 것, 농림부에서 연구기관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의뢰했고요. 간척 담수호의 염해 예보 시스템 개발 연구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이 지명 관계상 다 담지는 못했지만 이 목차를 보시면
염수 피해에 관한 모든 내용의 자료, 예방법부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염수가 안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그 기록 장치를 어떻게 체계화시키면서 남길지 모든 자료가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근데 이 자료가 보시면 잠시만요. 이 자료가 보시면 2005년 8월에 저희가 작성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는 이미 17년 전에 모든 답을 알고 있었지만 저희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했다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방조제 개보수 사업비가 저희 이번에 도정질문 답변서에 보면 2019년도서부터 21년간 3년간 우리 전남이 최대 사업비를 확보한 걸로 내용이 나왔는데 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755억의 사업비 내용 중에서 단순히 방조제 배수 관문의 교체가 아니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시스템에 대한 부분의 투자의 금액은 이 755억 안에 어느 일정 부분 포함이 돼 있을까요? 예, 이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보고서에 받았던 것처럼 농어촌 관리공사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염도 피해 장치, 염도 측정 장치가 설치가 돼 있고 자동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미흡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17년에 이어서 올해 또 다시 이 발생한 염수 피해를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향후 배수 관문 단순 교체가 아니라 이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대책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2017년도에 발생한 염해 피해는 그때 당시에는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그 염분이 많이 올라왔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배수 관문 전체적인 운영 시스템을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그 시스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나 시군과 같이 그리고 농식품부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서 의원님께도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딱 제가 그 배수관문 제어실에 갔을 때 느낌은 과연 지금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맞는 제어실인가 좀 약간 의구심일 정도로 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동 기록 계측 장치도 디지털식이 아닌 그 지진 났을 때 아날로그 방식의 미터계가 작동조차도 하지 않았고 너무 예전 방식이어서 수리도 제대로 되지 않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배수 관문 교체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관리 시스템 개선에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민들이 하나 원하는 거는 이 배수 관문이라든지 이 시스템의 개선은 중장기적인 대책입니다. 근데 바로 단기적으로 내년도서부터 시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이 답변서에도 나와 있지만 이 염수에 관련한 관리 시스템을 이 체계적으로 해줄 수 있고 농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정보 시스템을 갖춰줄 수 없겠느냐 그런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술센터에서 염수 측정을 하고 시군에 통보를 해서 우리 농업인들과 소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공사나 시군과 또 측정하는 기관 그리고 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시스템은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 협력을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은 있었지만 그 시스템이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고흥지역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내년서부터라도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 전남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또 농민단체가 이 3개 단체가 협의체가 이루어져서 농사 시작 전 겨울서부터 이 염수에 관한 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꼭 제도권 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다음 질문은 유자 냉해 피해 관련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고흥은 이 유자가 대표적인 농작물이고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자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2018년 냉해 피해를 입어서 그때 당시 농가가 한 30% 정도의 농가가 피해를 입었고 또 작년 한 해 또 피해를 입어서 70%의 농가 거의 대부분의 농가들이 다 냉해 피해를 입었던 상황입니다. 국장님께서 간략하게 피해 규모 및
앞으로 향후 지원 대책 방향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이제 올 초입니다. 올 1월 달인데 한파 피해가 와서 유자가 우리 도에서 980헥타 정도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피해 면적은 약 870헥타가 피해가 되겠고 고흥군 680헥타 정도 피해를 받습니다. 대부분 이제 고흥의 피해가 있고요. 이제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복구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2,365 농가에 대해서 22억 원이 지원이 됐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도 자체적으로 영양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관수시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 13억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과수시설의 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들이 그 어떤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원 대책 중에 하나 이제 방상팬이라는 팬이 있습니다. 방상팬이요. 그게 어떤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건지 설명 좀 간단히 해주시겠습니다. 방상팬은 이제 열풍 방상팬과 그냥 일반 방상팬이 있습니다. 쉽게 보시면 과수 위로 이렇게 선풍기 같은 걸 올려서 여기서 바람을 일으켜서 피해를 이제 방지하는 건데요. 열풍은 이제 열을 공급해서 따뜻한 바람이 나가는 거고, 그냥 방상팬은 일반 방상팬은 그냥 따뜻한 바람이 아니고 일반 바람이 나가는 원리입니다. 이 방상팬은 이미 좀 영암에서는 무화과 피해 농가들의 투입이 돼서 지금 사전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제가 무화과 농가는 아직 확인을 못했고요. 네네. 예, 이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담당자분들과 논의를 했을 때 내년도에 방상팬 사업 투입을 위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방상팬에 대한 이 농가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 영암 무화과라든지 그런 밀집도 심어져 있는 나무 식재들의 밀집도가 이 유자 농가들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그게 혹시 정말 이게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알아본 바로는 내년 초 이번 다시 돌아오는 겨울에 투입될 수도 있는 시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제가 결론을 들어서 당장에 한 대라도 지금 살아있는 유자 농가에 그 방상팬 장치를 우리 전남도에서 투입을 시켜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해서 오늘 국장님께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방상팬에 대한 효과성 부분은 다른 장목에서는 입증이 돼 있고요. 아마도 유자 농장에 설치를 하게 된다면 효과는 있을 걸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돌아오는 겨울에 최소 수량이라도 뭐 다만 한 대라도 한 농가에라도 이게 투입을 시켜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우리 전남도에서 확인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협의하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태워서 1월 초에 이런 사업들이 집행될 수 있도록 좀 절차를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이 유자 농가를 방문해 보면 냉해 피해로서 가지가 갈색으로 변해서 밑둥을 잘라내고 옆에는 이제 새싹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길거리마다 현수막을 다 지켜보면 공유자 동해 피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을 해달라 그런 농민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농민들의 하나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향후 저희 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이 냉해에 강한 묘목 신품종 개발을 해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나오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런 냉해 피해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요건에서는 하우스 시설 재배로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유자 품목도 그런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유자에도 시설 재배로 갈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유자는 대부분이 가공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다른 이제 직접 생과일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른 망감류에 비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업인들께서 아직은 이런 적극적으로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지는 않는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기술원과 협력을 해서 이런 시설 재배의 타당성 부분이라든지 또 농가 수요 조사라든지 의견 수렴은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원하지 않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좀 제가 한번 부연 설명을 더 드리고 싶으면 투자는 많지만 만약에라도 자부담 비율에서의 유자라는 특성이 가지를 잘라내고 새로 싹이 나왔을 때 다시 수확하기까지는 최소 7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안에 시설 하우스 투자를 했을 때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은 딱히 수입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율을 자부담에 있는 장기 거치를 해주면서 저리융자를 통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준다면 본인들도 이렇게 하우스 시설 재배로 전환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제가 한번 이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6월 18일 날 영암 군청에서 무화과 농민들과 이렇게 간담회 자리를 가지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향후 간담회 일정을 저희 고흥군과도 한번 잡아주셔서 우리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한번 전달 받으시고 좀 향후 대책을 좀 세워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 부탁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거는 바로 가서 이야기를 듣고 또 저희 계획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김활성 처리세 지원 사업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정기 국장님 자리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최정기입니다. 예,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고흥 지역 출신 선배님 최정기 국장님을 모시고 도정 질의를 첫날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김활성 처리제가 무엇인가요? 이게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양식을 하다 보면 김에 병해가 생기고요. 또 성장이 저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김이 자라기 위해서는 인산염, 질산염, 규산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충하고자 하는 것이 활성 처리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갈수록 우리 전남에서 김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수출에 대한 규모라든지 향후 전폭적으로 이렇게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전남에서 생산하는 김 생산량과 수출에 대한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김 양식 하시는 분들이 한 3천여가 되시고요. 그다음에 생산량은 한 40만 톤. 금액으로 환산하면은 한 3,700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수출은 해년마다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한 1억 한 3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14년까지 수출 계획을 지금 3억 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전남도에서 아주 수출 효자 품목으로 자리하고 또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이 검은 반도체라 할 정도로 이렇게 수출의 효자 품목이다 할 정도의 이 아주 상당 부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김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골 지역, 농어촌 지역에도 귀농 기촌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하는 이 2세들이 다시 내려와서 대를 이루면서 이 세대를 꾸려 나가는 비중 중에 가장 큰 이 비중의 하나가 이 김 생산 어가들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2세들이 다시 귀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소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오늘 그 김 활성 처리제에 대한 좀 저희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 화면을 보시면 김 활성 처리제 2018년도부터 20년간 3년 동안의 시군 사업비 지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 3년간의 도비, 시군비, 자부담 비율이 나와 있고요. 다음 자료는 좀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 각 시군별로 얼마의 지원이 되었느냐 그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주 좀 특이한 사항이 이 3년간 총 금액도 전혀 변동 사항이 없고 각 시군에 대한 지원 금액도 전혀 100원짜리 하나 다르지 않고 변동 금액이 없습니다. 과연 그래서 3년 동안에 아무 변동 사항이 없이 이 7개 시군이 동일한 환경 적용이었나?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나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 전라남도 김 양식 어장은 한 5만 9천 헥타가 되겠습니다. 5만 9천 헥타에 시설할 수 있는 책수가 한 80만 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최근 3년간 이 면적이라든가 시설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군별로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가 없이 배정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현장 조사를 해서 좀 변화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할 거예요. 수산 세력으로 비교했을 때도 이 수치는 좀 잘 맞지 않는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냐 하면 이 김 활성 처리제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이 산이라는 것이 저희 위액에서 나오는 물질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염산이라는 것을 이 김의 세척에 사용되는 그런 부분에 유기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다소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피하고 싶은 주제이기 때문에 좀 방치하고 그냥 올라오는 대로만 저희가 하고 향후 대책이라든지 지원 개선 방향에 대한 부분은 전남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오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향후 이 활성 처리제의 친환경 활성 처리제에 대한 지원 계획 사업이라든지 연구 개발 사업이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께서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의 김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에서도 김 활성 처리제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해수부에 유기산과 무기산 성분 조정을 위한 고시 개정을 또 건의했고요. 또한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조해서 유기산 함량 저감을 통한 여러 가지 연구를 했었습니다. 또한 이 화학적 사항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공기방울을 좀 여본다든가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했으나 그렇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국내 화학 분야 연구기관과 또한 김에 종사하고 계시는 어업인들과 또 수협과 저희들이 한번 효능이 좋은 김 활성 처리제를 개발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물론 또 김 활성 처리제에 대한 개발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 활성 처리제가 얼마만큼 과학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정량화된 수치가 김 세척에 사용되느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이미 일본에서는 양식 어가들에서 자동화된 시스템 하에서 이 자동적인 염산 활성 처리제가 투입이 되고 이 장치가 아주 보편화되어 있다고 하는 내용을 조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이미 민간에서 주도하에 김 생산 어가들에서 이 시험 조업을 한번 해보면서 김발 이렇게 세척 장치를 염산을 대한 투입을 활성 처리제가 이 자동으로 투입되는 장치들을 한번 본인들이 확인을 해보고 이러한 장비들이 있으니 한번 이런 제도로 인해서 개선을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자료들을 한번 저한테 제출해 준 자료를 오늘 가져와봤고 제가 소상과학원에도 한번 제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여기 현장 설치 사진과 또 김발 세척 장치에 대한 목차, 개요 등이 자세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또 그리고 활성 처리제가 얼마만큼 어느 일정 농도로 투입되느냐 그런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치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은 향후 우리 전남도에서 이런 과학적인 정량화된 수치로 관리를 가능하게 된다면 향후 우리 전남에서 인증하는 친환경 브랜드 육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고 우리 전남 자체 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친환경 김 생산에 기여한다면 우리 김 생산 어가들의 소득 증대라든지 안정적인 소득 증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오늘 국장님께 또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방향 좀 진행해 줄 수 있나 그런 부분에서 답변을 듣고 싶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김 활성 처리제로 이렇게 김을 처리하다 보면은 해수가 섞이기 때문에 김 농도 변화가 상당히 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김 활성 처리제를 처리할 때 그 현재 상황에서 농도가 어느 정도 되느냐는 상당히 그때그때 따라서 좀 틀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주식 김발에 있어서의 처리할 때 또한 부류식 김발에 있어서 처리할 때 그 방법 또 부류식 중에서도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뒤집개 발이고 고흥 같은 경우는 침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지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것인가는 저희들도 사실 숙제입니다. 의원님께서 힘을 주신다면 같이 좀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요. 좋은 방안을 좀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무엇보다도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 AS 취득과 또한 유기 무항생제 양식응화를 적극 육성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 전라남도에서는 이것뿐만 아니라 김 브랜드화를 시켜서 우리 전라남도 김이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김으로서 소득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그 제도가 김 품질 관리제도 도입, 또한 마른 김 품질 검사장 구축, 또한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 단지 조성, 또한 김산업 지능 구역 지정 등과 같은 것으로 지금 한 단계 지금 실행 단계에 있다는 것을 홍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러한 방금 말씀해 주셨던 프로세싱들이 다 빠른 시일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 전남에서 생산되는 김 가공품이 우리 K푸드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날을 기원하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저희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도 제일 건강한 바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강한 바다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산물을 생산해서 이 사항을 고소득함으로써 저희 전라남도 어촌이 풍요롭고 내 삶이 행복한 어촌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피로연 식당 영업 제한안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록 도지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래는 오늘 강영구 보건복지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긴 했으나 이 광양에서 집단 학생들 이렇게 코로나 발병으로 인해서 자리하지 못하고 또 우리 도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셔서 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기 앞서 우리 5월에 고흥에서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장하던 시기에 또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과 강영구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또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줘서 그때 당시 조기 종식을 시킬 수 있었던 점, 이 자리를 빌어서 고흥 군민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피로연 식당이라는 걸 업종이 어떤 거죠? 이렇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존경하는 박선준 의원님께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서 우리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 계신 데 대해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요 방금 전에 그 농축산식품국장, 수산국장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완 설명을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아까 그 냉해피해 유자피해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 4월달에 제가 직접 냉해피해 현장을 가서 농민들하고 대화를 했고 일부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상황이 근본적인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 뜻으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선준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제가 직접 간담회를 주제를 한번 그 고흥 가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요, 그다음에 김활성 처리제 관련해서 아까 답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부분 제가 2012년도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에서 관련 세미나를 한번 했었고 우리 어민들 한 300명 정도 국회에 오셔가지고 열띤 토론을 한번 벌인 적이 있었고 대책이 필요하다. 이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말 우리 어민들의 오랜된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우리가 섭취하는 이 식품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우리 수산국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김활성 처리제, 영양제 이런 부분 일본의 사례라 최 사례를 보면서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면서도 우리 김 수출에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어민들의 편의성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관련된 기관들하고 용역을 통해서라도 가장 최상의 방법을 찾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방금 자료를 보시면 이게 좀 9월 오늘자로 또 시행된 좀 변경된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거의 차이점이 없어서 이 자료를 그대로 들고 나왔습니다. 이 1단계에서부터 4단계가 한 달 더 유지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좀 특이사항이 있다면 백신 접종자에 대한 약간의 어드밴테이지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전남도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자가 포함되어 있으면 8인까지도 모임이 가능한 걸로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지만 크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지사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전국적으로 아직도 뭐 2,000명까지도 심지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은 계속 연장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발생 건수로 보면은 1단계에 사실 해당됩니다만은 전국적인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3단계를 가고 있고 방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필요한 행사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식당이라는 게 저희 우리 이 전남 22개 시군 중에서도 아마 시 단위에서는 치러지지 않고 군 단위에서 결혼식의 전초전 행사 개념으로 도시에서 결혼식이 치러지면 그 전에 지역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형태의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필요한 식당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식당 영업을 하지 않고 뷔페 영업에 이렇게 대규모 단체 행사를 치러내는 식당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조사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일반인들께서 모르고 계시는 사안일 텐데 저희가 단계별 업종 제한이 있어서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그룹군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그룹과 2그룹, 3그룹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2그룹의 식당이 있고 3그룹의 우리 결혼식장이라든지 장례식장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필요한 식당이 어떠한 이런 다중이용업소 그룹군에 속해서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이 단순히 이제 식당 영업군 2그룹에 속하고 이 자료를 보시면 2단계가 발병하는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2단계 시점이 발동하는 순간부터는 영업 제한이 아니라 거의 집합 금지 수준에 아예 영업을 못하는 당연히 필요한 혼주와 손님들이 8인 이상으로 규정이 돼서 영업을 제한을 당하는 지금 현실에 이르러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시점이 아직도 코로나 확산세가 잠재워지지 않고 뭐 델타 변이라든지 람다 변이 최근 들어서 뮤 변이까지 발생하는 이런 시점입니다만은 좀 일반인이 봤을 때는 다소 좀 생소한 기준에 있어서 좀 제한을 당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사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한 행사에 대해서는 서울 같은 데는 그렇게 제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제 우리 방역 당국에서 필요한 행사를 결혼식 필수 행사로 보지 않고 음식점으로 봐서 지금 2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4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못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행사에 들어가는 것은 사적 모임으로 보기 때문에 4인 이상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상 영업 제한을 당하고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결혼식장에 준해서 해야 된다. 최소한 3단계 3그룹으로 이렇게 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를 들면은 결혼식에 준한다고 하면 결혼식에 준한 경우에는 현재 음식을 제공할 때 49명까지 제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일부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혼식장에 준하는 3그룹으로 이렇게 분류해 주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이분들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해서 영업 제한을 당해온 거거든요. 이 영업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영업 제한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고 10월부터는 제한에 따르는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필요연 운영하신 분들이 원하는 것은 3그룹으로 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일정 부분이라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오늘 이런 시기가 좀 앞선 시기에 말씀드리냐 하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방향성에 있어서 이제 언론에서도 포스트 코로나라는 단어는 이제 사라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우리 전남도에서 우리 전남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의 상황을 감안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그룹군을 편성을 시키는 걸 좀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방금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지원 대책에 관한 부분도 한번 봐보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 회복 자금이라 해서 8월 17일 날 그 영업 제한에 대한 2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필요한 식당이라는 것은 영업 제한이 아니라 거의 집합 금지에 준하는 수준의 영업을 못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향후 앞으로 다중이업소 그룹군에 편입시키는 시기가 좀 늦어진다면 이미 우리 전남도에서는 긴급 민생지원금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대상에 대한 좀 더 이렇게 많은 지원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희망 회복 자금에서도 영업 제한에 준하는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지원 대책이 아니라
우리 집합 금지에 준하는 수준의 우리 전남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봐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집합 금지가 안 되도록 앞으로는 아까 이 상그룹에 속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인 거디를 해서 반드시 시정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걱정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제가 최대한 강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꼭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룰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군단위 중학교 학급 학생 수 과밀 문제에 대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석훈 교육감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육감님을 제가 후보자 시절에 고흥에서 처음 뵀었습니다. 그때 교육감님께서 이 농산어촌 유학에 대한 관한 정보를 주셨고 그때부터 제가 아주 관심 갖고 지켜봤고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많은 관심이 있었는데 폭발적인 인기와 함께 언론에서도 국내 언론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화면 보시면 영국 BBC에서 소개된 농산어촌 유학 보도 자료입니다. 밖에 나가는 거 모든 곳이 다 놀이터가 된다. 그런 뜻의 아주 긍정적인 보도 자료였고요. 또 다음은 우리 일본 언론에서 보도된 농산어촌에 대한 이런 극찬에 대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농산어촌 유학이 우리 언론뿐만이 아니라 외신에서도 이렇게 극찬을 하는 이 성공 이유가 뭘까? 교육감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코로나 시대 때 세계의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했는데 한국의 전라남도에서는 농산어촌 유학이라고 하는 그런 혁신적인 방안으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는 모범 사례다 해서 아마 소개를 한 것 같습니다. 과분하게 생각합니다. 또 도시에 있는 학생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 시골에 내려오는 이유일까요? 예, 올 3월에 서울 아이들 82명이 유학 왔고요. 2학기에는 165명이 이제 유학으로 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매일 학교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전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민들께서 청정한 전남을 만들어 주셔서 매일 학교 가고 또 학급당 학생 수도 적어서 우리 아이들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되고 아마 그게 아마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생태 환경 감수성을 키우거나 그와 관련한 역량을 키우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농산어촌의 강점은 이 농산어촌만이 갖고 있는 강점이 소규모 학교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그에 반해서 좀 저희 농촌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 지적을 하고자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료 보시면 초중교육법 시행령 51조에 관해서 학교의 학급수 및 학생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러고 나와 있고요. 저희 중학교는 시는 31명, 읍면은 군단위 읍면은 29명, 28명 기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옆에 보면 제가 준비한 자료는 최근 3년 군지역 중학교 학급당 학생수 초과 현황이라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에는 6개 학급이었고요. 학교였고요. 2020년에는 12개의 학교가 했고 2021년에는 9개의 학급이 과밀 학급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만 보시고는 일반인들이 좀 이해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 제가 우리 농산어촌의 우리 군단위 학교의 이렇게 상황인지라 제가 약간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거 시가올 저희 농산어촌 학교 읍단이겠지요. 거기서 겪고 있는 학생 수가 기존의 학생 수가 61명을 유지를 했을 때 기존 학생보다 3명이 추가됐을 때는 분반을 하는 기존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감님?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61명인 경우에는 20명에서
21명 정도의 학급 인원을 편성을 해서 새 학급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산어촌의 이렇게 인구 감소 문제라든지 다소 이런 인구 감소 정책 때문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학급 수가 학생 수가 한두 명 정도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이 한 명 차이 때문에 갑자기 읍에 있는 학교는 한 명 차이 60명의 학생이지만 20명의 학생 수를 유지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30명의 이렇게 두 반이 편성되는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한 우리 교육감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도표에 의하면 우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9개교 10학급이 이렇게 과밀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읍단위 중학교 학급 편성 기준은 급당 29명입니다. 29명인데 일부 녹동중학교를 비롯한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기준인데 두 학급일 경우에는 58명일까지는 당연히 이제 두 학급이고요. 한 명 추가하면은 당연히 한 학급 더 늘려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현재 기준에 의하면은 그 상한선에서 3명이 늘어야 한 학급 추가, 즉 3학급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 따르면 한 명이 더 추가되기 때문에 학급당 그러니까 한 학급 더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현재 그 면 단위하고 읍 단위하고 학급당 기준이 이제 면 단위는 28명 그리고 읍 단위는 29명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불합리한 측면도 있다. 그래서 읍 단위 기준도 면 단위와 같이 28명으로 맞추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경우 녹동중학교 같은 상황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급이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 단위의 읍에 있는 학교 학급당 정원 상한 문제는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적용해야 되겠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답변 감사드리고 단순 비교 수치만이 아니라 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인구 감소, 이 지역 소멸지기 위기 지역인 이 농어촌에 대한 이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의 회복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 한두 명으로 계산할 것이 아니라 우리 농산어촌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주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읍면 단위의 기준을 좀 더 완화해서 면 단위로 기준을 해주시면 조금 더 이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느끼는 그런 급격하게 늘어나는 학급 수의 기준을 좀 더 완화시킬 수 있는 면이 되지 않을까 싶으면서 부탁 말씀드리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확정 부탁드리면서 예.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 도의에 입성하여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지역 발전에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의 열정으로 고흥 발전에 힘쓰고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땅 으뜸 전남을 위해 노력하는 도인이 되겠다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 도정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